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조태임 기자, 뉴스톱 김준일 수석 에디터,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번째 뉴스 어디로 갈까요? 조수진 밥 한 공기 문매. 예, 정치 얘기군요. 네. 국민의힘의 조수진 의원, 조수진 최고위원 양곡관리법의 대안으로, 그러니까 쌀 소비 촉진의 대안으로 밥 한 공기 다 먹기 얘기를 꺼냈다가 어제 상당히 시끌시끌했어요. 네, 조 최고위원 이제 국민의힘 민생특별위원회 민생 119 위원장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아침 라디오 방송 중에서 이거는 방송에서 이제 처음 얘기하는 것이다 하면서 쌀 초과 생산 대안으로 밥 한 공기 다 비우기에 대해 논의해야 된다. 또 여성들이 다이어트를 위해서 밥을 잘 먹지 않는데 쌀이 오히려 칼로리가 낮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제 당 안팎에서 이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여당이 경박스럽다. 좀 신중하고 진지해지길 바란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예. 당내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가 갈수록 태산이다. 또 김웅 의원은 먹방으로 정치를 할 거면 그냥 이제 먹방 유튜버로 유명한 찌양이 당대표를 하는 게 낫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예. 네, 근데 조 의원은 진위를 왜곡해 선동하고 있다고 이제 억울함을 밝혔는데요. 네네. 그 민생 119 첫 회의에서 실생활에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이제 쌀 소비 아이디어들이 나온 거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은 했습니다. 근데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의 뭐 4.3 기념일 발언이나 뭐 이제 그 이후에 하루 만에 또 조수진 최고위원 실언이 나오면서 국민의힘도 지금 답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김기현 대표도 그 밥 한 공기 발언에 대해서는 그게 무슨 대책이 되겠냐. 본인이 그런 뜻으로 말한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진화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수진 의원 발언만 단독으로 나온 게 아니라 지도부들이 설화에 휩쓸리는 중에 나오다 네. 보니까 이 얘기가 더 커진 거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당 내에서도 최고위원들이 너무 경각심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 그 대통령이 거부한 양곡관리법 재의결에 대한 입장은 정해졌습니까? 네, 민주당은 이제 그 4월 임시국회 본회의 첫날인 13일에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투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어제도 이제 공식적으로 밝혔는데요. 근데 재의결 요건은 더 까다로워요. 그렇죠.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3분의 2 찬성인데 음. 국민의힘 의원이 115명이라 이제 단순 계산으로도 사실 이제 처리가 어렵다 이렇게 예. 보는데 민주당이 기대하는 것은 무기명 투표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지역구가 농촌 지역인 의원들이 여기에 합류하지 않겠느냐 이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안 될 경우에는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다시 발의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제 진성준 원내수석 부대표가 나와서 얘기했잖아요. 국민의힘에서 15명에서 20명 정도 이탈표가 나올 걸로 우리는 계산한다. 그렇게 되면 이게 다시 의결할 수도 있는 문제다. 네, 네. 그럼 거부권 똑같은 걸로 두 번 행사는 못하니까 대통령이 그거를 이제 계산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입장이 정해진 거군요. 네. 김준일 에디터. 네. 네. 뭐 일단 그 얘기는 진성준 원내수석 부대표의 어떤 희망사항이라고 봐야죠. 아. 그렇게 되면 아마 국민의힘이 아마 폭파될 겁니다. 아마 난리가 날 뒤집어질 거예요? 네, 뒤집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럼 뭐 지켜보면 될 것 같고 조수진 의원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조수진 의원은 좀 억울하다라는 입장. 어제는 이제 언론이 문제다. 네. 이거를 이렇게 침소봉대할 일이냐라는 취지의 이제 말을 하기도 했고, 예. 그리고 이준석 뭐 이렇게 뭐 김웅 의원 등이 비판했는데 거기는 국민의힘이 아니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국민의힘이 아니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예, 그게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내부 적용만 하는 사람이지 뭐 국민의힘 사람처럼 진짜 우리 보수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냐 뭐 이런 취지의 얘기인데 그러니까 뭐 바로 이제 그런 김기현 대표도 이게 대안이 되겠냐 이렇게 비판한 거는 그건 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사실 민생 119가 이제 김기현 대표의 첫 특별위원회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위원장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거의 어떤 무게감 그리고 이게 이제 여기에서 제안이 나왔을 때 이게 어떻게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질지에 대해서 좀 깊은 고민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난번에 저출산 대책 가지고 당정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막 별거 다 얘기하다가 30세 미만 애 셋 낳으면은 이거 뭐 군대 면제 뭐 이것까지 나왔는데 저는 좀 국민의힘이 억울할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난상 토론 중에서 뭐 이제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걸 추진하겠다라는 것도 아닌데. 예. 근데 이제 이거는 문제가 뭐냐면은 본인이 나와가지고 민생특위 위원장으로서 방송에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억울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이런 거를 했습니다. 지금 전남의 경우에는 민주당 도의원이 주도가 돼서 아침밥 먹기 운동도 하고 있어.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2015년에 성남지사 시절에 쌀 피자 만들어서 쌀 소비 촉진 운동도 했어. 이게 예. 뭐가 다르냐라고 하는데 다르죠. 다른 거는 왜냐면 집권 여당에 지금 모두가 지금 주목하고 이 한마디 그리고 이건 국가 정책하고도 연결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런 캠페인성하고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고 저는 여기에서 조금 실소를 금할 수가 없었던 게 왜 다이어트 여성만 밥을 더 먹어야 되죠?
그러니까 여성 조수진 예. 의원이 다이어트를 위해서 밥을 잘 먹지 않는 여성분들이 많다. 이 부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지금? 예.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럼 다이어트 하는 여성들 때문에 지금 쌀 소비가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런 의도는 아니겠지만, 아니었더라도 예, 예. 말이라는 게 이제 아다르고 어다르고 특히 정치인은 말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하나하나 정말 신중해야 하는데 어제 이제 설화를 일으킬 만한 그런 뭐 대화법을 쓴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이거는 본인이 조금 문제가 있다. 화법에 문제가 있고 우리나라의 지금 통계청 통계를 보면은 한 35.6%의 여성들이 이제 다이어트를 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3분의 1. 그러면 한 760만 명 정도 되거든요. 아, 남성들도 다이어트 많이 해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하시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밥 한 공기를 더 먹었을 때 이게 네, 지금 네. 사실은 밥 비우기인데 네. 밥 비우기를 하면은 사실은 쌀 소비량이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밥을 비웠을 경우에는 밥을 남긴 밥은 음식물 쓰레기가 되지 식당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대책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그러니까 고봉밥 먹기 같은 거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니면 공깃밥 1+1 이런 거를 해야지 쌀 소비량이 증가한다라는 거. 이거 대책이 아니라는 거 하나고. 김준일 고봉밥 먹기 운동하자 이렇게 또 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아, 예, 그러니까 이게 쌀 소비가 진짜 되려면 또 하나는 한 공기에 300kcal 네. 이거를 3번을 더 먹으면은 네. 1000kcal가 증가하는데 하루에 여성의 그 권장 칼로리가 2000칼로리예요. 그러면은 다른 거를 다 안 먹어야 됩니다. 자. 밥만으로 그러면 모든 열량을 다 소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준일 수석 에디터 오늘 요 얘기는 뒤에 인터뷰로도 좀 많이 준비가 돼 있어서 일단 요 정도 의견 전달 받고요. 아,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죠. 조태임 네. 기자. 예. 연진이 기상캐스터 될 수 없다. 이거는 넷플릭스 드라마 더글로리에서 학폭 가해자로 나왔던 네. 그 연진이가 기상캐스터였잖아요. 네. 극 중에서. 네. 근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이제 일종의 비유인데요. 연진이가 과거 학교 폭력 이력에도 불구하고 잘 나가는 기상캐스터로 나오잖아요. 네. 그건 이제 과거 학폭 이력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한데 당정이 어제 학교 폭력 대책을 내놨는데 이제 가장 주요한 내용이 학교 폭력 전력을 지금 현재 대입 수시에 반영되고 있는데 수시뿐 아니라 정시에도 반영하도록 하고 이제 학교 생활기록부 그 기간 보존 기간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현재 수시의 경우는 대학교 10개 중에 9개가 반영되고 있는데 정시의 경우는 학폭을 반영하는 게 서울대 포함 4곳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체 대학 중에 4곳만. 네네. 그러니까 정시라 하면 그러니까 수능 100%인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학교 폭력 이력이 반영이 안 된 건데요. 그리고 또 학교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이제 취업 때도 이걸 반영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취업이요? 네, 그렇다면 이제 학교 생활 기록부 그 기록을 그 기간을 지금 이제 2년 정도 보관하고 있는데 그 기간 이제 늘리자 이런 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보정 기간을 늘리면 자연스럽게 이제 취업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근데 다만 이제 취업 과정에서 일일이 학생부 기록까지 다 보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겠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취업 네. 과정에서는 뭐 최종 이제 생활기록부까지는 보는데 고졸이라면은 그게 이제 반영이 되겠지만 대졸일 경우에는 사실 고등학교 거까지 떼와라 이렇게는 잘 안 거의 하니까. 생활기록부를 보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네. 실효성 얘기가 나오고요. 근데 사실 이런 학교폭력 대책이 나오게 된 계기는 그 국가수사본부장직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학폭 이력이 논란이 되면서잖아요. 그렇죠.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는 이제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서 이 인사검증의 책임을 물으면서 사퇴를 요구하게 됐는데 예. 한 장관은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 부실 검증에 대해서는 사과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김준일 에디터. 예. 지난번에 제가 교육부 장관하고 인터뷰를 했을 때 이 질문이 나왔고 이런 대답이 나왔어요. 예, 예. 예, 정시에서도 이 학폭에 대해 반영하는 쪽으로 가겠다. 근데 그렇게 진짜로 나온 거네요. 예, 예. 뭐 엄벌주의죠. 쉽게 얘기를 예, 하면은. 예.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제 부작용, 우려되는 부분 얘기를 예. 하면은 하나는 이게 정시에서 학교 폭력 기록까지 봐야 된다라는 건데 이제 입학 관계자들 얘기를 들으면은 원서 접수부터 합격자 발표까지 17일 정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기간 안에 이것들을 다 검토를 할 수 있느냐, 인력의 문제, 실무적인 문제가 하나 발생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소송이 남발할 수 있다라는 거죠. 모두가 정순신 아들처럼 다 소송을 걸 거다. 이게 무조건 내 인생에 지장이 생기면은 그래서 오히려 학폭 소송을 늘리는 결과 또 하나는 학폭 소송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이 사람이 불이익을 받았을 때 이걸 어떻게 구제를 하냐? 학교 못 가고 취업 못 가고 했을 때 이런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소송 길어지니까 대법원까지 그렇죠. 가면. 뭐 이런 문제들이 이제 우려가 있는 거죠. 결정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학폭 소송이 줄어드느냐, 아니 그러니까 학폭 자체가 줄어드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대학에서 취업 아니 뭐 입학 못하는 거 감안해가지고 학폭을 걱정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냥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는 계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점이 돼야 되는 건데. 어제 지금 이거와 직접 관련은 아닌데 학폭 소송과 관련해서 조금 굉장히 놀라운 소식이 하나가 있었어요.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2016년에 한 학생이 이제 그 학폭 그 피해를 입은 끝에 자살을 해가지고 이제 네. 소송에 들어갔거든요. 네. 그래서 1심에서 34명한테 걸었는데 1심에서 5억 원, 한 명한테 5억 원 손해배상을 받았어요. 근데 이 변호사가 권경애 변호사라고 조국 흑서 저자였거든요. 네. 근데 2심 변론기일에 3번을 출석을 안 해가지고 이 소송이 그냥 자동 종결이 돼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이것 때문에. 이게 지금 무슨 말인 거죠? 그러니까 권경애 변호사는 피해자 측 변호사인데. 예, 피해자 측 변호사인데 예. 변론기일에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재판에 안 나간 거 쉽게 얘기를 하면 예. 3번을 안 나가면 이게 민사소송은 무조건 종결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2심에서 피해자 측 변호사가 안 나가 버렸다고요? 왜 안 세 나갔냐 번을? 물어보니까 실수였다라고 얘기를 했다. 직원이 그만둬서 내가 이거 챙기지 아이고. 못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뭐 하여간 굉장히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학폭과 관련한 이슈 중에 또 한 가지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걸 지금 소개해 주셨는데 저는 핵심이 그거 같아요. 목표는 학폭을 줄여보자는 건데 이 정시에까지 넣는 것이 뭐 좋죠. 이렇게 해서 강하게 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또 그럼 모든 학폭이 미안해. 잘못했어. 반성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들도 그런 단계의 것들도 죄다 소송으로 가는 건 아니겠느냐. 이런 부작용도 고려는 해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이슈 넘어갑니다. 조태임 기자. 진보당 첫 국회 입성. 재보선 결과 나왔습니다. 네, 4.5 재보궐선거요. 이제 9곳의 재보선 지역이 치러졌는데요. 그중에 국회의원 선거 한 곳의 결과는 이제 전북 전주의 지역에서 강성희 진보당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전북 전주을 네. 강성회 진보당 후보.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진보당 같은 경우는 2014년 12월 헌재 결정으로 통합진보당이 해산된 뒤 8년 만에 이제 국회에 입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민주당의 이제 자당 출신 이상직 전 의원 유죄 정치적 책임을 지고 후보를 내지 않은 영향도 큰데요. 근데 어쨌든 민주당 텃밭에서 이제 진보당 후보가 당선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요. 네. 특히 이번 재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을 탈당한 임정혁 후보가 또 지지를 받지 못한 점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그 울산 교육감 보궐선거에서도 네. 진보 성향 천창수 후보가 당선이 됐고요. 또 경남 창녕군수 보궐선거에서는 무소속으로 출마한 국민의힘 출신 성낙인 전 경남도 의원이 당선됐는데요. 네. 이 결과에 대해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이런 입장입니다. 진보당이 국회에 진출했다는 게 이게 오늘 뉴스네요. 굉장히 큰 뉴스예요. 제가 보기에는. 왜 그러냐면은 민주당하고 정의당하고 다 긴장해야 됩니다. 일단은 지금 진보당이 과거에 이제 통진당 계열이에요. 그렇죠. NL 계열이고 그러니까 정의당하고는 다른. 경기동부 예. 연합 쪽에가 이제 만든 거고 거기에 네. 뭐 김재현 전 의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이미 당원 숫자로 진보당이 정의당에 앞섰고요. 3년 전에 이미 그 지방선거 할 즈음에. 당원 예. 숫자가 앞서요? 그러니까 더 많아요? 이 그쪽 NL 계열들이 소위 말해서 인간적으로 사람들을 잘 이렇게 끌어들이고 잘 대해주고 뭐 이런 거에 굉장히 능해요. 그래서 이미 정의당의 당원 숫자도 앞섰고 이번에 원내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만 20명을 이미 배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의당이 이제 긴장을 긴장해야 해야 된다. 되는 게 진보정당으로서 긴장을 해야 되는 거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쨌든 민주당 소속이 탈당해가지고 한 건데 졌단 말이에요. 호남 민심이 만만치 않다 지금 민주당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 여론이 많다. 그래서 다음 총선 때 어떻게 공천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